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조금 다르네요. 네.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에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계열 적합성적인 측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라는 방향성 때문에 네. 계열 적합성에 조금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열 적합성이 35%, 학업 성취 수준이 25%인데요. 이 부분이 계열 적합성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학업을 안 보는 것이냐, 혹은 학업이 좀 떨어져도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학업 성취 수준이 그냥 단순히 성취 그쵸. 수준을 그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지원자 학생들의 계열 적합성적인 측면을 보고 나머지 평가 항목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조금 더 평가할 거야라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일단 네. 보긴 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있고 네. 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정말 그 종합 의견에도 또 그런 것들이 적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발전 정도를 보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니까 너무 겁내시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내가 내신 등이 높다고 막 그것만 믿으셔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도입됐네요. 수상내역 하나씩.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에 되게 좀 학생들이 뭐 뽑기처럼 정말 두근두근하고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분명히 이제 자기가 받은 가치나 의미 있는 거는 알 텐데도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기대학교 좀 어때요? 우선 경기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수상이라는 건 앞서 설명드린 그런 독서나 봉사처럼 정량적인 지표인데 이제 한 학기당 한 개씩이기 때문에 뭐 수상 대회에서 수상을 못한 경우도 있어서 5개를 못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안타깝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상을 어떤 수상을 할지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가이드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상을 선택할 때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수상과 내 교과 활동 또 자기소개서 내용 이렇게 연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수상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상명 하나만으로는 어떤 평가 항목에서 평가가 되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탐구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만으로 계열 적합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수상이 다른 교과 활동이나 자기의 다른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과 연계성이 높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학생이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수상 하나로 보완을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 저는 좀 성실성적인 측면이 좀 부족해서 수상에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수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괜찮나요?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상이 다른 것과 연계성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을 평가해서 읽어줄 때는 좀 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100명 중에 뭐 2등 한 거랑 뭐 20명 중에 뭐 4등 한 거랑 뭐 이런 차이는 사실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뭐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고교 환경이나 그 수상의 환경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을 선택할 때에는 이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수상 하나만으로는 어떤 특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수상명에 너무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당 하나니까 그걸로 뭐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뭐 근거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고2 학생들도 이제 하는데 어차피 하나니까 내년부터 수상이 없습니다. 없어져요? 제공이 안 돼요? 대학한테?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친구들은 꼭 경기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랑 면접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조금 이렇게 맥락이 통하는 부분을 구성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저희는 1단계 서류 면접 있는 전형에서는 이 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선택한 수상이 단순히 수상을 했다기보단 수상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또 수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걸 배웠고 또 차후에 이 수상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거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고 하면 뭐 당연히 술술 나올 건데 네. 이제 정말 뭔가 네. 있어 보이는 수상을 네. 택했다면 네. 막힐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면접이랑 네. 경기대학교 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네. 특화된 걸로 네. 수시 접수 전에 한번 또 네. 모시고 네.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경기대학교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반에 대해서 네. 교과전형도 그렇고요. 네. 많이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면 지원하는 친구들이 꼭 있을 겁니다. 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평가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고교 3년 동안 했다면 그 평가를 고스란히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학의 평가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평가 요소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나에게 정말 유리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대학교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 변경되는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말씀드린 모집 요강의 체크리스트를 좀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대학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기대학교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모집 요강이 다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꼭 보시고 경기대학교도 모집 요강이 올라오고 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모집 요강이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또 홈페이지 들러서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